지금 시간은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플로어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시나리오 없이 지금은 시나리오 1, 2, 3, 4번을 여러분 공부하셨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의제와 관련돼서 대표하시는 분들께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왔습니다. 국민대토론회의 취지는 의제의 어떤 선우나 우선순위나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의제에 대한 차이를 정확하게 학습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개별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국민의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내는가라고 하는 게 토론회의 목적으로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이제 의제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아무래도 좀 이슈에 대한 쟁점화를 위해서 좀 주장을 중심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네 개의 안이 우리의 교육을 살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고민입니다. 이 네 개의 안을 통해서 저는 우리의 교육을 살리고 국민이 신뢰하고 공정한 그리고 특히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우리 아이들의 다양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대학 입시 제도가 될 것인가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도 의견을 주시고 답변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키재기하고자 모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도 또 이 관계자를 포함한 학생, 학부모 또 그리고 교사들이 바라는 것도 우리가 정말로 함께 할 수 있는 안,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안을 만드는 것이지 다른 안과 다른 안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우위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에서 토론회 질의응답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토론회 진행 과정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드렸던 여러 번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각 의제당 2분씩 발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좀 곤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번 의제와 관련해서 의제 2번과 관련해서는 한 8개 정도의 의견을 주셨는데 나머지에 대해 3, 4번 안에서는 하나하나 그 다음에 1번 안에 대해서도 2개 정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의제라고 하더라도 이 의제가 4개의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4개의 의제와 비슷한 거라고 하면 공통으로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해서 형평성을 좀 맞춰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예, 가능하면 모든 여기 4분이 다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거고요. 시간은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혹시 아직 여기에 질문을 못 하신 분들은 일단 즉석에서 손을 들고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식으로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우리가 계속해서 1번이라고 표현하는 의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 순서 따라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제와 관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란과 관련해서 수능 과목에 대해서 남녀 학생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수능은 여학생이 상당히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 나올 수 있는 질문인가요? 전 그렇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예. 왜냐하면 여러분의 의견이니까. 예. 그래서 요거 의견이 하나 나왔고 이거 갖고는 2분이 안 될 테니까요. 또 한 가지 그냥 같이 겸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시 최소 60% 이상이 어떠냐. 권고사항이 아니라 좀 강제성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1번 발제자께서 의견을 주시는 것으로 예, 예.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시간이 있습니다. 예. 예. 수능이 남학생, 여학생의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속설만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한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통계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이 제도라는 자체가 완벽할 수가 없고요. 수능 자체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우리나라에 있는 대입 제도 중에 공정하고 누구든 성복할 수 있고 자신이 노력한 만큼 점수를 얻고 그걸로 평가받아서 대학 갈 수 있는 공정한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조금의 만약에 유불리가 있다면 그게 저희가 어떤 공정함이라는 가치로 상쇄를 할 수 있다면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개인적인 이거는 저 개인적인 입장이고요. 그리고 수능 비율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80%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80%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또 수시를 준비하는 또 학생과 학부모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제도라는 것이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너무 급격한 변화를 주면은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이 굉장한 또 고통이 따릅니다. 사교육도 들어야 되고 또 정보도 이제 알로 가야 되고 정보를 얻기 위해 또 막 발로 뛰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정시가 너무나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일단은 50% 정도로 반반 정도로 해놓고 이제 두고 보자는 거죠. 수시랑 정시랑 누가 더 우리나라를 위한 우리 학생들 학부모를 위한 우리 나라 미래를 위한 정말 좋은 대입 제도가 어떤 것인지 보고 선의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한 반반 정도가 국민들이 원하고 우리 학생 학부모들이 지금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전히 수능과 수시의 비율에 대해서 수능 비율이 높아야 된다. 아니면 지금부터 더 높아야 된다는 의견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의제 2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마 의제 2에 가장 좀 많이 나오는 거는 절대평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대로 읽어보면요. 학부모라고 말씀하셨는데 절대평가가 어떻게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겠습니까? 경쟁 완화라니요. 절대평가가 문제가 아니라 수업의 질을 높이고 공정해야 됩니다. 수능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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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점 맞은 아이와 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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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점 맞은 즉 1등급 3개, 2등급 1개, 1등급 4개 맞은 아이 중 총점 389점 맞은 아이가 총점 360점 맞은 아이에게 어떻게 승복이 가능합니까? 즉 절대평가라고 하는 것이 갖는 어떤 그 문제점, 한계 이런 것에 대해서 극복할 방안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절대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2분 정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도 저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어떤 통념 속에서 그 389점 맞은 학생과 360점 맞은 학생이 어떻게 승복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측면들인데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사회에서 저도 이제 당연히 학력고사를 치렀고, 뭐 저도 이제 수능 그 학력고사도 치르고 이제 수능 특차도 이제 봤던 입장에서 당연히 그런데 익숙해서 이제 살아왔던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 10점의 차이를 우리가 넘어서지 않으면 저는 그러니까 학교의 어떤 수업이라던가 앞으로 어떤 그 우리 이렇게 뭐랄까요 교육의 어떤 그런 변화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걸 넘어서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당연히 수업의 질이 높아져야 되죠.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이제 여러 어떤 시도를 하고 변화들을 하고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경기도 혁신학교에서 중학교에서 몇 년 있었고 이제 이렇게 있었지만 고등학교에 가니까 그 혁신학교의 어떤 수업의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입시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학교에서는 고입이 사라지면서 굉장한 수업의 다양화들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실제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굉장히 행복해했어요. 다양한 수업도 했고 다양한 활동도 했었고요. 근데 고등학교의 사례들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시 준비시켜야 되니까 수업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대평가 체제, 그다음에 어떤 정시 중심 체제 이걸 두고서 고등학교의 수업을 바꾸라고 말하는 건 이거 어불성설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고맙습니다. 예. 왜 그 절대평가가 필요한지에 대한 학교 현실을 얘기하고 먼저 우선순위 돼야 된다. 그래야 학교가 좀 정상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의제에 대한 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세 번째 의제는 주로 대학 자율이 좀 강조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만약 현행처럼 수시 정시 비중을 유지하게 된다면 결국은 대학에 맡겨둔다면 현재 방식으로 가지 않겠느냐. 아까 보완을 말씀하셨는데 현재처럼 가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수시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 좀 관점을 바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분법적인 이 논리가 참 마음에 안 드는데요. 수시가 좋다, 정시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왜 대학에서 수시 비중을 올리고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우리 학부모님들도 판단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수시의 비중이 올라가는 것은 무슨 좋은 학생을 선점한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요. 이 400여 개 대학의 입장이 제각기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이 수시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저는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만 정확하게 수요자 중심의 논리입니다. 학생들이 수시를 원하기 때문에 수시 비율이 많아지는 거예요. 학생들이 정시를 원하면요. 대학들 다 강제 안 해도 뭐 정시 60%, 80%, 100% 갈 겁니다. 그런데 고교는 저는 지금 대부분의 평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위권의 몇몇 그 특수한 고등학교 말고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저도 뭐 고교에 입학 홍보도 가고 입학 설명회도 가서 느낀 점은 이 학생들이 이 수능 이전에 수시로 대학을 결정하고 싶어하는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화두의 학령 인구가 지금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뭐 우리 그 발제사에서도 같은 말씀을 주셨지만 지방 지역 대학들은 사실은 학령 인구가 이렇게 대학 정원보다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입학 정원을 다 채우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현상입니다. 그걸 저희가 전문용어로 충원율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데서 좀 비율은 조금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현재 대학의 현실을 좀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대학은 수요자 중심으로 대학의 그 정원 내지는 전형을 바꾸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의제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 질문이 이렇게 나올 수 있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사안과 일환의 비교가 뭐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사안과 일환의 차이가 뭐냐. 결국은 수능을 확대하자고 말씀하셨다고 하면 사안과 일환은 별로 다를 게 없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사안과 일환을 통합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제 1에서 얘기하는 정시 확대에 대해서 저는 뭐 기본적으로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뭐가 다르냐? 고민은 정시 확대 비율을 일률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울 거라는 현실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4년제 대학 400, 그러니까 212개 정도 되고 실제 정시 인원을 발표하지 않는 대학을 빼면 한 202개 정도 대학이 있는데요. 이 중에 100개 정도의 지역 대학들, 지방 대학들은 정시로 15% 지금 선발합니다. 수시로 75% 선발하기에 모집 요항을 내는 거죠. 이유는요. 수시에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정한 수를 모으지 못하면 정시까지 갔었을 때 이들 대학은 정원을 충원할 수 없다는 위기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 정시로 모집하고 있는 이 대학들 100개 대학이면 거의 절반 되지 않습니까? 그 대학들에게 45% 또는 50%를 지금 요구했었을 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현실 문제의식이 있어서 비율을 제시하지 않는 게 좋겠다. 타겟은 학종을 확대하면서 정시를 축소해왔던 상위권 대학들이다. 이 대학들의 입시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 다른 점이고요. 두 번째 다른 점은요. 이란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한 문제의식이 충분히 드러나 있지 않다. 그래서 교과와 전형, 그러니까 종합전형을 갖다가 균형을 잡게 한다는 것의 의미는 어떤 의미였냐면 토론이 진행되면서 분명해지겠습니다마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시행하더라도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 더 많이 뽑지는 말라는 요구를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서울대 79% 수시 선발하는 중에 교과가 0%였습니다. 서강대 교과 0%입니다. 성균관대 교과 0%입니다. 경희대 교과 0%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학종을 선발하더라도 교과하고 일정한 비율을 맞춰라.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 최상위권 대학들 수시 대폭 낮출 겁니다. 그들은 교과로 선발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왜 싫어하냐? 일반고 학생들 오는 거 싫거든요. 그래서 이란하고 다른 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수치로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학종의 문제의식 좀 드러낼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시정 네. 가이드를 줄 필요가 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정리 안 해도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마무리해 주셔서 저의 좀 수고로움을 덜어줘서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여러분이 주신 의견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렸는데요. 아마 여기 계시는 의제에 대해 좀 더 이해하시기 위해서 의제의 강조점들에 대해서 꼭 집어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이해를 깊게 하고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아있는 것은 모두 4개인데요. 다 2번만 관련돼 있어서 2번에게 4번 다 물어보면 시간 다 갈 것 같아서 일단 좀 즉석에서 다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2번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한 바퀴 돌았으니까 혹시 1번, 3번, 4번 의제에 대해서 지금 좀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먼저 좀 자발적으로 일단 의견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선생님 그러면 몇 번한테 하실 겁니까? 3번? 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아직 이제 또 우리가 4번하고 1번을 구해야 되니까 잠깐 기다려주세요. 혹시 1번에 대해서 더 의견 주실 분 계십니까? 1번 의제에 대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 그건 저희가 공통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4번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이거 인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 4번 질문 예,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1번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 사회자를 좀 살려주십니다. 자, 그럼 먼저 1번 질문자에게 저기에다가 예, 마이크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1분 정도로 짤막하게 주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봉산초등학교 학부모 이태림이라고 하고요. 네. 제가 아까 의제를 발표하셨을 때 궁금한 점이,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어야 된다고 하셨고, 학부모 전형이나 이런 것들이 역량의 문제다. 학교도 복불복이고, 교사도 복불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태어날 때부터 복불복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시대에서 그 교육 자체의 제도가 지금 분명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 딸 아이가 현재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그 아이는 정부에서 실시했던 3년간의 연구 결과로 인해서 유럽형 그 놀이형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연구를 했고 그 혜택을 이제 끼인 세대처럼 받고 있어요. 지금 1, 2, 3학년이 지금 그 제도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셨던 거는 저는 학교하고 교사들의 몫이 교육의 정책 변화에 있어서 반영이 되어야 하는 네. 가장 기본의 주체이고 예. 그 혜택은 학생들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을 복불복이라고 평가를 하신다면 의사나 판사를 배정받는 것도 복불복인가요? 네. 아니면 이렇게 복불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근거에는 예.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금 더 이해가 좀 필요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바로 즉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하겠습니다. 예, 예. 복불복에 대한 말씀이셨던 예, 예. 것 같아요. 어. 학교와 학생의 지원과 지도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본 것 같은데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복불복이다. 저희가 태어날 때부터 복불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능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수능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부모가 사교육을 학원을 보내고 일타 강사가 가르치고 하더라도 시험장은 자기가 들어갑니다. 문제도 자기가 풉니다. 자신이 어떤 방법을 쓰든 자신이 실력이 있지 않으면 그리고 그 실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대학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를 엄마가 대신해 줍니다. 대신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학원에서 학생부를 대신 만들어 줍니다. 이건 학생이 한 게 아닙니다. 부모가 해주고 컨설팅 회사가 해준 거거든요. 그러한 학생부로 대학은 이게 학생이 한 줄 알고 뽑는다는 겁니다. 이게 불공정하다. 왜 불공정하냐? 그러면 그 부모가 정말 돈도 많고 돈이 많아서 정말 고액의 컨설팅도 붙여줘서 정말 학생부가 정말 풍부하고 그리고 또 부모가 시간이 많아서 정보를 많이 얻어가지고 학생이 학생부를 잘 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학생부를 도와주고 이렇게 부모가 개입된 학생부로 대학을 가기 때문에 불공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나마 그러한 어떤 부모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전형이 수능 전형이라는 것이고요. 교사 복불복에 있어서는 저도 좀 약간은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교사분들이 저는 기본적으로 신뢰를 합니다. 신뢰를 하고 열심히 또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시는데 그런데 그 교사마다 어떤 역량이라든지 실력 차이는 판사도 실력 차이 납니다. 예. 판사도 실력 차이 나고 교사도 실력 차이 나는데 그러한 교사의 실력에 의해서 대학이 달라졌을 때 그 학생의 어떤 대학에 가냐에 따라 또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구조같이 학벌 사회이고 서열화된 나라에서 어느 대학을 가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력을 말씀드립니다. 예, 충분히 아마 설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복불복이란 단어가 좀 약간 좀 민망하긴 한데
그 과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신 것 같아요. 부모의 실력에 따라서 개입하고 교사의 어쩌면 또 실력에 따라서 학생들이 불공정하게 평가받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의제를 주셨는데요. 의제의 두 번째는 이제 아마 그 학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학종의 문제점이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자체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학교의 역량, 교사의 역량 이런 면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 이것이 사회 정의에 비춰서 용납할 수 있는지, 이렇게 좀 차원 깊은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2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이제 학종 옹호론자는 아닙니다. 다만 학종 진행 과정에서 이종배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은 분명히 저는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개선 요청이 있었고 지금 교육부에서 정책 숙려제 하면서 지금 생기부 개선 지금 작업하고 있고, 지금 시안 나온 거나 또 여러 단체들 의견 보면 대부분 일치하는 것들이 이제 부모들의 의견이 좀 개입될 만한 것들이나 외부 의견 개입될 만한 것들을 최대한 차단하고 간소화시키고, 또 좀 이렇게 교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만 좀 쓰는 방향으로 지금만 생기부 지금 개선 작업이 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게 객관성이 없다라고 하지만 저는 일종의 그러니까 그 주관성 사이에 확보되는 객관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간주관성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생기부를 기록하는 과정은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사 혼자서 쓰지 않습니다. 여러 각 교사들이 쓰게 되고, 여러 이제 교사들이 쓰게 되고요. 담임 교사도 계속 바뀌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교사들의 어떤 그 기록들 속에서의 어떤 확보되는 일종의 객관성들이 있는 것. 대학은 그걸 이제 보고 뽑는 거고, 저는 일정 부분 그런 교사들의 기록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교사들의 전문성에 대해서 신뢰해 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서 교육 활동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객관성을, 그런 신뢰도를 깨트렸던 교사들의 일부 오류들이 분명히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개선해 놔야 되겠지만 신뢰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그런 생기부 기록 과정 일종의 부정행 이런 것들은 저는 처벌의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종의 그러니까 뭐 청탁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처벌해야 될 대상이지, 그것 때문에 어떤 이런 그런 학생부 중심의 어떤 그런 제도들을 갖다가 완전히 이렇게 부정하는 어떤 그런 거는 좀 적절한 어떤 의견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현재 지금 학생부 전형과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적재 숙려제로 또 다른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을 높이는 건 아닌가라고 말씀하시고, 간주관성에 대해서 검증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 우리 3번 의제와 관련해서 일어나서서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방송이 좀 나가고 있어서 소속하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입니다. 이제 3번 의제 발제하신 정영근 교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의제 발제하실 때 대학의 자유를 맡겨두시면 알아서 이렇게 잘 굴러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대학의 자유를 맡기게 되면 오히려 학생부,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 중심으로 굉장히 치우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이유는 당연히 그 옆에 계신 이현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우수한 학생들을 선점하기 위해서 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중을 늘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실제로 대학이 자율성을 발휘한 일이 하나 있었죠. 그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이제 대학들에 전화를 해서 정시를 늘려달라고 하니까 실제로 늘린 게 한 2%에서 5% 정도밖에 늘리지 않았고, 심지어 서울대학교는 정시 확대를 거부를 했습니다. 이만큼 대학의 자율성이 주어지면은 어떤 형식, 어떤 이 전형에 치우칠지가 뻔히 한번 드러난 상황에서 마무리 좀 해주세요. 대학의 자율성을 준다고 해서 과연 이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이 부분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의 자율성이 되었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이 들어갈 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의견 주십시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대학도 자율이란 말씀을 뭐 조금 더 이렇게 좀 확대해서 가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뭐 많은 대학의 입학처장님들 중에서 이렇게 나와서 대학을 전부 대표해서 얘기하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학마다 너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 또 좀 간과하시는 것이 자유를 주게 되면 학종이 는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통계는 정확하게 수도권의 10개 대학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나머지 400여 개의 대학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뭐 옛날 세대라 요즘 졸업식하고 다르게 졸업식 하면 뭐 교장 선생님상, 이사장님상, 우등상 요거 한 상 받는 한 5명만 눈에 띄고 나머지 뒤에 앉아 있는 한 200여 명의 같은 졸업하는 학생들은 박수만 치게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 대학이 400개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입시의 초점은 서울에 있는 10개 대학, 탑 10개 대학, 15개 대학만 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학종을 지나치게 올리고 있는 대학들은요, 서울대, 고대, 또 경희대 이런 데입니다. 대부분의 대학의 학종 평균은 25% 미만이고요. 지역 대학들은 학종을 운영하기에는 입학사정관 전문성을 확보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5%를 유지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대학은 그나마 고교 기여 사업이라고 하는 정부 사업을 수주하면서 전임 입학사정관을 모셨기 때문에 학종을 25% 유지하고 있지만 학종의 경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지역 대학들이 학종을 선호하고 높인다. 이거는 저는 올바른 방향이 점고가 아니라고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10개 대학 정도가 학종에 대한 확대를 받지 않느냐, 그 현실이다. 나머지 지방대학 쪽은 25% 채우기 어렵다. 이런 걸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정보를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해서 일단 또 우리 의제 4번째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선생님께서 해주시고요. 예, 마이크를 뒤에서 나올 겁니다. 예. 좀 서서 말씀을 좀 소속도 해주십시오. 예. 고생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래 들어보면은 학교 저는 개인적으로는 큰 아이가 대학교 2학년이고 네. 둘째 아이가 중3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나왔는데 학교 교육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물론 조금 오류는 있지만은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1번하고 4번하고 이현 소장님, 이정배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거의 비슷한데요. 대학 자율에 맡기되 그는 반반 정도 가면은 별 문제 없을 거라고 보고 자꾸 금수저 전형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큰 아이가 저는 금수저 아닙니다. 아닌데 인류학과 갔어요. 제가 해준 거 없어요. 그러고 선생님들이 그 많은 아이들을 생계부를 다 써주지를 못해요. 예, 요약을 조금 해주십시오, 선생님. 예, 질문 요약을. 예. 그러니까 300명 되는 400명 되는 것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도와주고 학부모가 조금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정시 부분이 너무 낮으니까 정시 부분을 조금 올리되 비율은 정하지 말고 예. 대학에 맡기면은 대학 형편대로 잘 진행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한 건 의제 4번과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1번하고 4번이 거의 비슷한데 예. 여기는 강제하자는 거고 예. 여기는 자유를 좀 맡기자는 건데 예. 자유를 맡기면은 그러니까 잘 지금 진행되지 않겠나. 4번 의제한테 질문하실 내용은 질문하신 내용은 뭐냐면은 예. 여기서 결론을 내리지 말고 네. 그 다음에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을 하지 말고 네. 학생부 종합도 믿자는 거죠. 네. 학생부 교과도 믿고 다만 학교 간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대학이 맡기면 되니까 네. 그것을 비율로 강제하지 말자. 네. 다만 네네. 정시도 늘리자.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소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조금 더 보충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 교수님 말씀하신 얘기 이제 제 얘기하고 맥락이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대학 입시제도의 문제를 이렇게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키워서 공론해가지고 결정하는 상태까지 만들게 된 대학 입시의 폐해가 있다고 보고요. 그 폐해는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에 만들어낸 폐해들입니다. 나머지 대학들은 이 대학 입시 문제 가지고 휘둘리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시, 수시 비율을 대학 자율에 맡기자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나 방향은 정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자. 속마음은 이렇습니다. 서강대학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수시에서 75%를 뽑습니다. 그중에 학종이 52%쯤 차지합니다. 교과는 0%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서강대학교가 교과하고 학종의 균형을 찾게 한다면, 자, 수시 70%를 뽑는다면 교과 35%를 뽑아라,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서강대학교는 이 일을 절대로 안 할 겁니다. 교과로 뽑으면 99%가 일반고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그들은 이들이 우수 학생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과 맥시멈 15%에서 25% 사이를 뽑을 것이다. 교과로 25% 뽑으면 그러면 학종도 25%만 뽑아라라는 게 저희 제안입니다. 결국 수능은 50%가 돼야 되는 거죠. 연대, 고대 교과로 뽑는 거 10% 언더로 뽑을 겁니다. 10% 뽑으면 학종도 10%만 뽑아라. 그러면 수능은 80% 뽑아야 되는 거죠. 실제로 이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학종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뭔가 대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비중이 높아진 학종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교과하고 연동을 시키면 학종의 폐해도 줄일 뿐만 아니라 주요 대학의 수능 비중을 전면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고, 나머지 대학들은 이 입시도 개편해서 별로 구애받지 않으면서 우선 애들 모아야지 뭐 가르쳐보고 대학의 생존을 모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에 문제를 만들지 않으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의제 4번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요. 아마 이번에 설명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비율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훨씬 더 수시하고 정시가 한 50대 50도 되고, 또 수시 자체도 학교 교과와 종합 전형이 균형 맞추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의 폐해들을 극복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으로 조금 더 깊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2번 정도 각 의제에 대해서 학습하고 또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간은 이제 한 35분 정도 지나서 이제 남아있는 시간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의제에 대해서 장점과 주장이 중심이었다면, 거꾸로 얘기해 본다면 마무리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마무리 말씀은 혹시 각 의제의 문제점과 한계는 무엇인지, 또 자기 의제에 대한 의제 제출을 했는데 문제점과 한계는 무엇인지, 어떻게 극복하면 좋겠는지, 이거 한번 역지사지하는 방식으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오늘은 공유하고 학습하는 시간이고 분명하게 이해하는 시간이니까, 지금은 주로 의제에 대한 장점과 또 이 개선 방안에 대한 것이 있었다면, 혹시 자신들의 의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부족한 점, 한계점들을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어떻게 극복하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먼저 똑같이 계속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정해진 순서대로 우리 1번 의제를 주신 이종배 대표님한테 2분 드리고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먼저 잠깐 저희가 수치를 제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박춘란 차관이 각 그 서울 주요 대학에 정시 확대할 것을 요청을 하였는데, 주요 대학 17개 대학이 정시를 확대하기는 했습니다. 몇 프로 했냐면 2% 했습니다. 2% 하고 나서 정시 확대했다고 대대적인 언론 프레이를 했습니다. 그조차도 서울대는 거부를 했습니다. 정시 확대하라고 권고를 해도 정시 확대하지 않겠다고 하질 않았습니다. 서울대는. 그래서 이게 대학 자율로 맡기면요, 저희가 공론화를 통해서 어떤 담론적인 수준의 정시 확대하라 이런 결론이 나면 대학은 안 지키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치를 제시할 수밖에 없었고, 그 수치는 국민들과 또 학생 학부모들이 가장 지금 원하고 있는 한 50% 선, 45에서 뭐 2월 합치면 한 50% 선을 저희가 제시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한 가지 걱정은 지방대나 전문대 같은 경우 과연 45%를 올릴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전문대와 지방대에게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 45% 정시를 확대할 수 없다면 왜 확대할 수 없는지, 그리고 그 확대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지, 그걸 말씀해 달라고 저희가 계속 지방대학이나 전문대 측에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심도 있게 진정성 있게 논의를 해서 방법을 모색할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방대학과 전문대학에서 정시를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현실적으로 고민이 많다. 그래서 그 대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이 부분이 아마 정시학대와 관련된 50%까지 올릴 때 의제 1번이 갖고 있는 어떤 고민이다라는 말씀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그럼 의제 2번과 관련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첫 번째 질문에서 아까 좀 시간이 없어서 좀 더 말씀 못 드렸던 게 이제 아까 그 189와 이제 90의 어떤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대학에서 그 학점 줄 때 A 학점 맞으려면 90점 넘으면 다 A 주잖아요. 그리고 그 90점 맞은 학생과 100점 맞은 학생 차이 두지 않거든요. 물론 대학에서 뭐 상대평가하는 학교들도 있긴 하지만 저 대학 다닐 때 A 맞으면 90점 넘으면 다 A라고 했거든요. 100점 맞았다고 더 주지 않았고 뭐 90점 맞았다고 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사회적으로 합의하느냐의 문제지 이게 어떤 그 꼭 어떤 1점, 2점 차이의 어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어떤 이렇게 어떤 신화처럼 어떤 받아들일 그런 건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저는 그러니까 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사실은 좀 늘 고민이었던 게 여기 참여하면서도 고민이었던 게 사실 이 절대평가를 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 어떤 변화를 위한 일단 출발에 불과하거든요. 왜냐하면 만족스럽지 않죠. 절대평가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그 학교 수업이라던가 교육이 달라질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다만 일종의 어떤 출발처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그 순서가 잘못됐던 게 앞으로 이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어디로 가야 되냐. 그래서 어떤 교육이 필요하냐. 이 얘기가 좀 먼저 되고 나서 그 교육에 맞는 평가 체제는 어떤 거냐. 이렇게 얘기가 됐어야 사실 이게 좀 쉽게 풀려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선발의 문제 여기에만 좀 매달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출구 없는 답을 찾아서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이번 공론화위원회가 좀 거기까지 좀 함께 고민하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절대평가는 그런 출발점으로서 함께 좀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절대평가 내의 그 차이에 관련해서는 그건 사회적 합의의 문제이다. 그 1, 2점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 대학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은 절대평가에 대해서 이게 시작 아니겠느냐. 변화의 시작, 인식의 문제 시작이 아니겠느냐. 더 논의를 해보자. 뭐 이런 정도의 의견으로 모아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또 3번. 예, 계속 같은 논리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까 사회자님께서 각 의제에 좀 단점이 있다면 의견을 제시해보라 그러면 제가 과감하게, 사마는 지금 기존 대학들이 많이 주장하는 그런 의견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바꿔 말하면 거기 속해 있는 400여 개 대학의 입장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냥 크게 나누면요. 그냥 수도권의 경쟁력이 높은 대학과 지역의 참 경쟁력이 약한 대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수능 비율이 올라가는 것도, 죄송합니다. 이 수시 비율이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다른 관점으로 가고 있어요. 수도권 대학들은 학종이나 또는 이런 걸 해서 좋은 학생들을 좀 선점하기 위해서라면,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정원이 미달이 될 수도 있으니까 먼저 많이 모아야 되겠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논의에서 굉장히 속상한 것은 왜 그 반에서 한 상위권에 있는 또는 고교에서 정상급에 있는 학생들 입장만 고려하고 나머지 그 60, 70% 되는 중하위권에 있는 학생들 다 우리 학생들이고 우리 그 교원 학생들인데 왜 이 학생들에 대한 입장을 너무나 고려를 안 해주시나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지역대학의 입장을 이해해달라 이게 아니라 저는 정확합니다. 저는 지역대학이기 때문에 수시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요. 만약에 학교가 가지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이렇게 입학 설명회 돌면서 학생들이 나는 수능을 준비해서 정시 보고 싶어요. 그럼 수능 비율 저 100% 할 자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응이 안 나와요. 저는 수능을 안 보고 최저학력 안 되는 그런 대학에 가가지고 수시에서 다 결정하고 싶어요 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수시 비율이 그렇게 올라갔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 예, 고맙습니다. 의제 3의 단점을 얘기하라면 이건 대학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거다라는 말씀을 솔직하게 말씀하시면서 대학별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고민의 시작이 돼야 된다. 특히 또 지방에 있는 수시를 할 수밖에 없는 대학들의 고민이 많이 있다. 이런 것들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의제 4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해 주십시오. 의제 4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정시를 확대하자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수치가 딱 제시되지 않으니까 조금 복잡하게 던져지는 면이 있어서 설득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많이 필요해지겠다라는 게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학종과 관련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자 했었던 것인데 학종과 교과의 균형을 맞추면 실제로 정시가 얼마나 확대가 되는데 학종의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는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여기에 관한 답도 설명을 더 드려야 되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서울대학교가 6년 동안 학종을 대폭 확대해 왔습니다. 서울대 학종 합격자 중에 특별감사하면 문제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저는 적지 않은 부정의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학교가 만약에 그렇다면 다른 대학들은 어떨까요? 성균관대학교 올해 학종에서 입학사정관 1인당 3명의 학생을 본다면, 아니, 학생 한 명당 3명의 입학사정관이 평가한다면 16.5분 평가합니다. 16.5분 애들 서류 보고 A, B, C, D 점수 주는 사이에 어떤 부정과 편법들이 있었을까요? 이걸 다 감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에 대해서 실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면도 아직 우리 안에 약점으로 좀 남아있다. 토론 과정이 진행되면서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보완하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구체적 수치에 대한 말씀하고 학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드러낼 건지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잠깐만요. 이제 질문을 이제 더 받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예,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선생님이 아까 한번 하셨으니까 선생님께서는 혹시 저희가 지금 공통 질문을 주시면 다 받을 거고요. 여기에 계신 한 분만 하면 또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진행이 어렵습니다. 선생님, 저하고 먼저. 공통 질문을 주시면 제가 이분에게 1분씩 드리고 진행에 대해서요? 이거 대토론의 질문에 진행에 대해서요? 의견을 주십시오. 그거에 대해서는 예. 그 대토론에 나와서 뭐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짧고 하니까 저희가 대토론회를 진행하는 사람들 이제 참가자의 인적 사항을 좀 확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서 그 사람들이 진짜로 자기가 궁금했던 질문들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다 할 수 없으니까 메일이나 뭐 질문지 양식을 이렇게 보내주시면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다 질문을 해서 나중에 토론회를 진행할 때 그 질문들이 쌓여서 더 좋은 토론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향후에 혹시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저희가 준비한 국민대토론회 대전 토론회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첫 번째여서 발표자들께서도 아마 이제 다른 지역 가서도 계속 하실 텐데 아마 좀 더 많은 의견들이 좀 축적되어지고 저희들의 지혜가 서로가 좀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무게는 좀 가볍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모두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안을 만드는 것이 저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와 또 내지는 어떤 것이 맞고 틀림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의 문제는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이 모두 동의하는 그러한 교육의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대전에서 열린 국민대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1차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지역 순회 국민대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6월 28일 부산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